안녕하십니까. 뉴스캔 뉴스 김조현입니다. 선거일이 가까워져 옴에 따라 정당들이 본격 선거 유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총선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이 지난 23일 공천 탈락한 의원이 무소속 출마하는 대구 구미 지역을 방문해 무소속 바람 잠재우기에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충청, 경기, 울산 등 전국의 새누리당 선거 사무소를 돌며 유세 행진을 벌였습니다. 아울러 25일에는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아 야권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울산을 찾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철 새누리당 종합상황부실장은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9일부터 박 위원장은 매일 10분 단위의 일정을 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전국, 서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지지하는 정당의 양상이 반대로 드러났습니다.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4일 하루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4.11 총선 지역구 후보 선호 정당 설문조사 결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중 새누리당 후보를 뽑겠다는 비율이 30%, 민주통합당이 28%로 집계됐습니다. 그 다음은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순이었습니다. 반면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31.3%를 얻어 29.3%인 새누리당을 제쳤습니다. 이번 총선이 현 정권 심판선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중 580명은 유선전화 임의 번호 걸기 방식, 420명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방식이 적용돼 표본은 지난달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맞춰 추출했으며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가 이제 곧 개최됩니다.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계 60억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 평화 서밋인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가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됩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이명박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호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 53개 국가의 정상 또는 정상급 수석 대표와 유럽연합, UN, 국제원자력기구, 인터폴 등 4개 국제기구의 수장 58명이 참석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53개국은 전 세계 인구의 80%, 전 세계 GDP의 약 90%를 대표하고 있어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위 안보 포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각국의 공약 발표를 통해 핵무기 수천 개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의 고농축 우라늄이 제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 기간에는 공식 의제 외에도 북한의 비핵화 및 로켓 발사 문제가 장외 최대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심각한 취업난 가운데 도를 넘은 면접 행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공채가 본격화된 가운데 도를 넘은 면접관들의 행태로 취업준비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심각한 취업난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압박 질문 등의 명분을 내세워 업체들이 인격 모독성 질문은 물론 성차별,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면접관의 성적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해당 면접관은 특별 교육 이수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삼성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이 지난 23일 기준으로 10조 5,83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내에서 개인으로는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주당 120만 원을 돌파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현대차그룹 일가의 주식 평가액은 지난해보다 9.6% 증가해 10조 원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IT와 자동차 분야 성장이 두드러지는 반면 건설이나 의료 등 전통적인 산업과 관련된 대주주는 평가액이 많이 떨어지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날씨가 점점 풀리기 시작해 운동을 시작할 때 굳어있는 근육을 잘못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어깨 관절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2005년 7,721명에서 2009년 31,076명으로 4년 만에 4배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겨우내 굳었던 근육을 갑자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간단한 운동으로도 어깨 관절이 서로 충돌해 통증을 유발하는 어깨 충돌 증후군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의 원인은 무리한 운동이나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어깨 충돌 증후군을 다른 질환으로 오인해 방치할 경우 점액낭염이나 오십견 같은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통증이 며칠 동안 계속되면 병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한국 여자 배구의 대들보 김연경 선수의 소속팀 페네르바체가 25일 아제르바이잔 바쿠 헤이다 알리예프 컴플렉스에서 열린 2011-2012 CEV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프랑스의 RC 깐느를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완파해 통산 첫 CEV 챔피언스 리그 우승컵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연경은 이날 23득점, 공격 성공률 51%의 맹활약을 선보이며 대회 MVP와 득점 왕까지 동시에 석권해 팀의 우승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날씨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꽃샘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기상청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복사 냉각 현상으로 오늘 아침 전국이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기온이 낮아 쌀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 9도 등 전국이 9도에서 1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아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평년 기온을 회복한 뒤 당분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